자, 얼른 해봅시다. 자, 조금 있다가, 자. 우리 자이 스토리로 몇 페이지를 피시는 거 하면,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다만 10분이라도 이거 조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10분이라도 조금이라도 해야 돼. 그래서 자, 126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아직 엄마랑 상의 못한 친구들은 그냥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거 적어내시면 또 내가 어머님이랑도 통화를 또 하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집에 가서 어머님이랑 얘기해서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본인이 어느 시간에 뭐 들을지만 체크해서 주면 돼. 변경하는 건 나중에 맘대로 하셔도 됩니다. 뭐 지금 들으려고 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스케줄이 안 맞아? 그럼 그때 가서 취소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일단은 조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우리 이제 126페이지 가시면 지구 시스템이 나오지. 자, 니네 시험 범위가 역학적 시스템도 일부 들어가는 거고, 생명 시스템도 일부 들어가는 거고, 지구 시스템도 일부 들어가는 거다. 이제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 그래서 나와 있지. 그래서 지구 시스템, 이 시스템이란 말이 뭐야? 그걸 구성하는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걔네들끼리 뭔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거를 어떤 유지하는 체계를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지구도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사실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 지구라는 놈도 더 큰 놈의 어떤 구성원이야. 그게 이제 바로 뭐야? 태양계죠, 태양계. 이제 자, 태양계라는 거는 가운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지구를 포함한 여러 행성들, 행성에 딸려있는 위성들, 그 다음에 해성들, 그 다음에 뭐 소행성들, 또는 예소행성들,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얘네들 공통점이 뭐냐면, 희연아. 그지? 차라리 빨리 끝내고 상의할 시간을 줄 테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어봐. 쟤네들의 공통점은 쟤네들이 뭘로 엮여져 있다? 중력으로 엮여져 있다는 거야. 태양과 얘네들 구성원들 사이에 뭐로? 중력으로 묶여있는 거야, 중력으로. 그래서 그 중력의 영향으로 얘네들이 일정한 거리에서 태양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태양계 나오지? 태양과 행성과 위성과 소행성과 해성 등의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들이 태양과 각 천체들의 모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일정한 궤도를 돌면서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체계를 태양계라고 한다. 그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행성들 중에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뭐다? 지구다. 근데 우리가 이 지구를 지구 시스템 또는 지구 시스템을 우리말로 하면 지구계가 되거든, 계. 지구계는 이제 뭐냐 이거지. 그럼 여기서 계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그걸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고요. 걔네들 사이에 서로 뭐 물질을 주고받는다든지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든지 하는 이른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래서 크게 우리 자의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자면 직권, 그러니까 암석으로 이루어진 부분, 기권, 기체로 이루어진 부분, 수권, 물로 이루어진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우리 사람과 같은 거야, 생물들이 살고 있지? 생물권. 거기에 지구 사실 밖이야. 사실 우주이기는 한데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 외권이라고 하는 거지, 외권.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는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각각의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걔네들끼리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그 상호작용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다?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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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 직권 또는 우리가 암석권 또는 암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땅지자잖아. 그래서 자, 지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뿐만 아니라 그 지구의 내부까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직권 이렇게 부른다. 직권.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생물권도 외권도 아니긴 한데 얘네들은 권자가 붙으면 모두 약간 어떤 층을 이룬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땅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지구의 표면에다가 내부를 포함한 전체를 직권이라 하는데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서 과연 내부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나 조사를 해봤어.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직접적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 봤어, 처음에는. 근데 니네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다? 6,400km입니다. 땅을 파고 한번 들어가 본 거야. 과감하게. 11km인가 12km 파다 포기했답니다. 왜? 들어가서, 왜냐면 땅 파는 기계가 있을 거 아니야? 자꾸 고장이 나더래. 왜? 압력이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고, 간접적으로 뭘 쏴봤냐면은, 지진파를 쏴본 거야. 지진파라는 놈의 특성이 있는데, 얘는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면 막 굴절하기도 하고, 속력이 변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그 지진파를 쏴봤더니, 지진파의 속력이 군데군데 변하는 거야. 급격하게 변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지구 내부를 4개의 층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겉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라 부르냐? 지각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는 멘틀이라는 층이 나오고요. 그 안쪽으로는 외핵이라는 층이 나오고요. 가장 안쪽으로는 내핵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4개의 층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얘들아, 나 이름 다 외웠다, 이제. 형준이는 뭐 옛날부터 외우고 있었고, 서준이, 하민이 다 외웠다, 그지? 내가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름을 몰랐고 내가 부르질 못했는데, 이제 과감하게 부를 수 있어. 그지? 존다, 떠든다, 딴짓한다, 과감하게 이름을 해서 공개 처형을 할 수가 있어. 그지? 이름 부를 거야, 그지? 제이야, 이거 봐봐, 이렇게 부른다니까, 내가. 그지? 부를 수 있어, 이제. 나 다 부를 수 있어. 누구? 또 누가 필요해? 누가 이름 불러줄까? 다 부를 수 있어, 그지? 저 구석에 있다고 안 부르잖아. 혜인이, 이거 다 알잖아. 다 알잖아. 그지? 대단하지? 이름 다 알아, 이제. 그지? 뭐 당연한 건가? 이름 알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지, 그지? 근데 선생님 원래 진짜 이름을 잘 못 외우거든. 특히 이렇게 한 20명 넘어가고 이러면 진짜 난리 나요. 그지? 난리 나. 이름을 못 외워.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다행인가? 지금 우리 몇 주 차냐? 5주 차에 이름 다 외운 게 다행은 아니겠다만, 그지? 내 입장에선 다행인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4개 층으로 나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각. 지구의 가장 겉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각은 또 2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자, 이른바 대륙지각이라고 하는 것과 해양지각이라는 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지? 그림을 그리자면 뭐 이런 식인 거야.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바다가 있잖아. 바다 밑에 있는 지각이 해양지각이고, 말 그대로 육지 쪽에 있는 지각이 대륙지각인 거야. 근데 뭐가 다른가 봤더니, 일단 두께 다릅니다. 대륙지각이 두께가 대략 35에서 한 45km 정도 되고요. 그지? 얘가 한 10km 정도 내외, 10에서 15km 정도 됩니다.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그지? 거기 보면 5에서 35km라고 나오는 거 보면 뭐 대략 한 5km 이렇게 보는 것 같아. 5에서 35km 정도 돼. 그런데 당연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을 이루는 암석이 좀 다르더래요. 자, 대륙지각은 주로 화강암이라는 암석으로 돼 있어. 화강암질 이렇게 얘기하고요. 해양지각, 바다 밑에 있는 해양지각은 현무암질이다 이렇게 얘기해. 현무암이라는 암석으로 돼 있는 거야. 자, 화강암하고 현무암 중에 누가 더 무거울까? 들어보면 현무암 졸라 가볍잖아.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어서 구멍을 싹 메운다고 하면 현무암이 더 무겁습니다. 그지? 여기서 내가 무겁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밀도를 말하는 거야. 내가 잘못 얘기했지. 여기 현무암 이렇게 무거워. 그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얘가 현무암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얘가 화강암이고. 그지? 뭐가 중요해? 현무암이 무겁다니까 그냥. 무거워, 훨씬. 그럼 여기서 무겁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밀도가 크다는 걸 말해.
그래서 밀도는 태양 지각이 더 큰 거예요. 얇은데 밀도가 커요. 대략 한 3.0 정도 된다고 하고요. 얘는 2.7g per 뭐 세제곱센티미터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뭐 요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양 지각이 더 무겁다. 그지?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지? 무겁다라는 거. 지각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지? 그리고 앞에서 우리 그 지각의 구성물질 했지? 기본적으로 암석이라 하면 뭘 갖고 있다? 규산염. 화강암에도 규산염 들어있고, 현무암에도 규산염 들어있는 겁니다. 그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원소 얘기는 따로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지각 밑에 이제 뭐가 있다? 멘틀이라는 층이 나와요. 멘틀이라는 층. 그지? 자, 여기 두 번째 여기다 쓸게. 멘틀. 자, 근데 이때 보면 아까 지진파의 속력이 변하는 거 가지고 나눴다고 그랬잖아. 특히 이 그림상에서 이 지각과 멘틀의 경계 부분에서 지진파의 속력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하거든. 그거 가지고 얘네들이 두께를 알아낸 거란 말이야. 요 지각과 멘틀이라고 이름 붙여진 요 경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또는 줄여서 모호면 이렇게 불러. 지각과 멘틀의 경계야. 뭐라고 한다고? 모호로비치치라는 아저씨가 발견한 거야. 그래서 줄여서 모호면 이렇게 부른다고. 지각과 멘틀의 경계. 그러면 멘틀은 모호면부터 어디까지를 멘틀이라고 하냐면 대략 지하 2,900km 지점까지를 우리가 멘틀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멘틀은 여기 그림에도 나왔지만 지구 내부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지구 내부에 약 내부 부피의 약 80%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암석의 종류로 얘기하잖아. 얘는 감남암이라는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남암질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감남암, 현무암 누가 더 무거울까? 감남암이 더 무겁다라고 봐야 되는 게 이게 일로 갈수록 아래쪽에 있을수록 밀도는 당연히 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멘틀이 지각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밀도가 큰 거야. 알겠지? 근데 그 암석은 감남암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멘틀은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 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멘틀의 일부분은 약간 용융돼 있어. 부분적으로 용융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 부분적으로 용융이 돼 있어가지고 특히 땅속에서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는데 뭐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마치 냄비에 물 끓이듯이 이렇게 뭐가 일어난다? 천천히 대류가 일어납니다. 이른바 멘틀 대류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 이게 핵심이야. 멘틀에서는 연합권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따로 또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만 넘어갈게. 그 연합권이라는 부분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부분적으로 용융돼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지? 당연히 고체는 고체입니다. 근데 일부분이 군데군데 녹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이제 뭐야? 2,900km 지점인 거잖아. 그지? 그럼 또 지진파를 쐈을 때 2,900km 지점 가면 갑자기 지진파 속력이 달라져요. 지진파 중에 S파라는 지진파는 갑자기 확 사라져버리고요. P파라는 지진파는 또 갑자기 확 빨라지거든? 그 또 여기가 뭐야? 아, 멘틀 아래쪽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세 번째 외핵이라는 층입니다. 외핵. 근데 여기 이제 이름에서 외핵, 내핵 했잖아. 둘 다 핵인 거잖아. 성분은 비슷합니다. 외핵은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지하 2,900km 지점부터 약 5,100km 지점까지를 우리가 보통 외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핵이잖아. 핵. 뒤에 나오는 내핵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주성분이 철과 니켈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과 니켈이야. 근데 외핵의 핵심은 뭐냐면 얘가 액체 상태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액체 상태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액체잖아. 액체인데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 압력, 밀도 다 증가한다고 뜨겁잖아. 뭐가 일어나요?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이 외핵에서도 뭐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나는데, 야, 주성분이 철이잖니, 얘들아? 근데 자석의 주성분이 뭐야? 철이에요, 철. 쉽게 말하면, 자석이 대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외권에서 나오겠지만, 지구 바깥쪽에 이른바 지구 자기장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 외핵이라는 곳에서 대류가 일어나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돼요. 이게 외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외핵, 외핵. 물론 마찬가지 여기 멘틀과 외핵의 또 경계가 있기는 해요. 뭐 구텐베르크면 레만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니까 그냥 모으면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내핵이 나옵니다. 지진파 가지고 구분한 거라고 그랬잖아. 지진파가 편하지 않았으면 또 굳이 나눌 이유가 없는 거야. 액체 상태인 외핵을 지나가다 뭔가 또 다른 걸 만난 거야. 갑자기 속도가 또 변해요. 그 얘기는 액체가 아닌 거란 얘기야. 그럼 액체가 아니면 뭘까? 기체겠니? 고체겠죠. 그제? 그래서 그 고체인 부분을 내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지하 5,100km 지점에서부터 6,400km 중심부까지를 우리가 내핵이라 부르고, 얘도 어쨌든 주성분은 철과 니켈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 마찬가지로 뭘로 추정된다? 고체로 추정이 된다. 똑같은 액체였다면 외핵, 내핵 나눌 일이 없겠지. 그냥 핵이라고 하면 되는 거겠지. 그제? 느낌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겠지. 그제? 그래서 일단 고체로 추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구 내부를 지진파를 써서 알아봤더니 크게 4개의 층으로 나뉘고요. 각각의 층들은 대략적으로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약간 색깔로 쓴 부분만 조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좋을 것 같다. 자, 그럼 거기 밑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럼 이런 직권이 뭔데? 무슨 역할을 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직권 위에 우리 사람들 살고 있잖아. 여러 생물들에게 서식처 제공해주고요. 맞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직권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나거든? 특히 니네 화산활동은 뒤에 나오겠지만 바닷속에서 더 많이 일어나. 그럼 그 화산활동에 의해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 바다에 공급되기도 하고 공기 중으로 공급되기도 하고, 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기후변화를 일으키기도 해요. 특히 화산가스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수증기고, 그 다음 많이 들어있는 게 이산화탄소인데, 공기 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라고 불러갖고 온실효과 같은 거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 거 일으키고, 그 다음에 지표에서, 그지? 지표면에서 뭐 강물 같은 거 흐르지 않니? 그럼 그 강물에 의해서 그게 바다로 흘러들면서 여러 가지 풍화 침식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강물에 포함돼서 바다로 흘러들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사실 바닷물이 점점 짜진 이유도 그것 때문인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른바 염류 같은 것도 공급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깔끔하게 기권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그지? 다음 시간에 하고, 지금 정리하면서 아까 선생님이 나눠줬던 거 체크를 좀 해서 주시면, 왜냐면 선생님 또 그걸 가지고 너희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정리하면서 그거 좀 체크를 좀 해서 주시고, 숙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오늘 숙제 검사는 패스하겠다. 테스트 결과만. 그지? 그리고 참, 오늘 숙제를 내줘야 되는데, 일단 보라색 책하고 오늘 나눠준 민트색 책은 일단 다음 주까지 꼭 가져오시고, 그지? 자의도 있어야 되는데 자의는 빨리 끝내면 자의는 더 이상 안 갖고 오는 걸로 할 테니까 일단은 자 요거 일단 프린트 숙제 먼저 좀 나눠줄게. 프린트 숙제. 자, 이거 뒤로 전달 좀 해줘. 다영아. 뒤로 전달, 이건 아니다. 뒤로 전달 좀 해주시고. 잠깐만.